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요 문장이죠.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이거나 위조된 증거이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면 증거 채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실도 말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보시면 그래서 재판 때 그러니까 재판 때를 왜 했을까요? 이 단계에서 당연히 얘기하는 건데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요 단계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요 단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증거 채택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 그러니까 뭐 오해는 없으려나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약간 정보가 빠졌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재판 때라고 넣었을까요? 뭐 재판 시작 전이나 끝나고 얘기하면 의미는 없긴 하죠. 근데 요 단계에서 얘기돼요. 다른 단계에서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인데 이것도 약간 SK식이죠. 공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에 이제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 중인 사건이겠죠. 그리고 증거가 이게 막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요 증거 설정해 놓고 관련이 그 없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K죠, 그냥? 사건 관련 없는 증거. 조금 더 공간 설정하고 수학 문장답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인데 SK식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거짓이거나 이렇게 뒤에서 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이 거짓 증거에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거짓 증거도 아니고 사실 위조된 증거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거짓인 거죠.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나중에 증거 설정하고 이제 그 증거가 거짓 또는 이제 거짓말로 누가 진술했거나 위조했거나 그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뒤에서 서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증거 여기다 설정하고 이걸 수집을 하는 거죠. 증거를 수집하는 예, 방법이 방법을 봤더니 이게 불법인 거예요. 여기 방법 설정하고 이거 한번 지시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불법이 있다. 그럼 역시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인 측에서 판사한테 이 증거에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제 사건 관련 없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판사의 유무죄 판정을 혼란시키거나 시간 낭비이거나 어떤 선입관이나 뭐 피고인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사건 그러니까 뭐 이전에 무슨 사고 친 거나
뭐 이런 게 본 사건하고 관련이 없으면 채택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전과가 있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폭력을 행사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음, 본 사건하고 관련이 없으면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은 증거 채택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거가 위조됐거나 거짓이거나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 예,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판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솔직하게 대부분 얘기하겠지만 뭐 거짓으로라도 얘기하겠죠. 예, 유리하다 그러면. 예, 뒤섞여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K식으로 예, 사건 관련이 없는 증거이거나 거짓 증거이거나 증거 수집 방법이 예, 불법이거나 예, 이따의 그 입모양이죠. 비수집 입모양이죠. 예, 이거는 꼭 말해야죠. 좀 아쉽습니다. 아쉽죠? 다음 문장. 자, 피고인 혹은 변호인은 증거의 열람, 등사, 그러니까 옛날엔 등사했겠죠. 근데 복사 제도를 통해 그러니까 열람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복사해 오죠. 통하여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의 열람, 뭐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 통지를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걸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증거 싸움이라서 검사가 교묘하게 뭐 열람을 뭐 제한하거나 근데 사실은 그 기소할 때 증거 목록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 열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난 서류를 이제 서면 교부나 복사를 못하게 하고 열람만 해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뭐 시간 끌기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를 봐야지 방어 전략을 세우니까 이제 신청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이제 뭐 거부할 거면 거부하고 뭐 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예, 법원이 직접 예,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예,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검사가 되게 협조적이진 않아요. 자, 봅시다. 어, 그쵸. 재판인데 공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비 재판 말고 본 재판 있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 그 검사가 그 이제 기소장에 그 뭐 기소 내용 뭐
그러니까 뭐 위반한 법률 뭐 여러 가지 사건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증거 목록이 있죠. 그 검사가 근거로 확보한 증거를 예 이거는 이제 경찰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기소한 검사만 갖고 있죠.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그 그러니까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 목록 있죠. 그 증거 서류나 증거 목록이라든지 증거물, 뭐 사진이면 사진, DNA 증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어 우선은 그러니까 읽는 거죠. 읽는 거긴 한데 열람하려면 사실은 그 검사 사무실에 가서 열람해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보통 복사 신청을 하겠죠. 거기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복사 신청을 검사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복사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주어 잘 표현됐죠? 재판전은 좀 오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이제 준비 재판 말고 여기 공판 기일로 나와 있지만 뭐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뭐 이제 공판 기일 잡아가지고 시작하겠지만 준비 재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공판 기일 전에 그러니까 죄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기소장이죠. 그러니까 공소장이죠. 공소장에 이제 그 기재되어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를 검사만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 목록들, 증거들 공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게재되지 않은 증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 자체도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에서 채택이 안 되니까 공소장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유죄라고 이제 기소한다 이거니까 공소장에 검사가 기재한 증거 목록들이 있죠. 여기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확보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사가 들고 있고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증거입니다. 그거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이걸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검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기재한 그 증거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실은 그 검사를 방문해야 됩니다. 열람하려면 가서 직접 열람하는 건 읽기만 가능합니다. 복사나 사진 촬영이 안 되고요. 열람 또는 그 내용을 이제 복사하는 거를 검사한테 신청할 수 있죠. 이건 판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약간 마우스ing이죠? 단어들 다 발음하고 계시죠? 재판 전에 검사가 이제 공소장에 기재한
증거들을 검사가 갖고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볼을 부풀리시죠. 피고인이나 이제 변호인이 열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할 수 있죠. 보통은 뭐 복사 신청하시겠죠. 근데 뭐 국가 정보거나 뭐 그러니까 국가 기밀 사항이거나 막 이렇게 음, 뭐 그러니까 복사를 제한하거나 열람은 하게 해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야지 뭐 재판에 임하게 되니까 왜 기소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증거를 인정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 증거를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뭐 인정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 탄핵할 수 있는 반대 증거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소장에 게재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공간 설정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지금 그죠? 검사가 뭐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확보한 증거들, 그 다음에 공소장에 기재한 증거들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 피고인하고 이제 변호인 설정해 놓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내용을 갖다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 내용, 증거들이 어떤 건지 열람 뭐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꼭 그 증거 내용에 대해서 증거들에 대해서 복사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냐면은 그 지금 몸의 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그죠? 검사가 그 열람이나 등사 그러니까 복사죠. 옛날에는 뭐 등사기로 했으니까 그 그거를 뭐 근데 부정을 이걸 썼는데 그러니까 허락할지 또는 이제 허락하지 않을지 이건 검사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뭐 금지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을지 48시간이겠죠? 검사는 이거를 이제 48시간 이내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실은 그냥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 통지를 뭐 가타부타이 그러니까 거부 통지를 안 하는 경우 지금 증거 열람이나 복사, 서면의 교부 이런 거를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간 활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오욕에 가깝죠? 그러니까 경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검사가 우선은 이제
대답이 없는 경우도 그렇지만 열람이나 이제 복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경우죠.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전체 자료가 아니라 일부만 막 이렇게 그 마킹,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막 지워서 마킹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허락하거나 말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허락할지 말지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권한이 있는데 거부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 열람이나 복사, 교부를 거부한, 그러니까 이렇게 오역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못 본다. 열람 허락하지 않겠다. 거부하거나 뭐 복사도 거부하거나 보통 이제 물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이제 복사는 거부하고 뭐 열람만 허락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복사의 범위나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근데 그건 아예 다르잖아요. 아예 거부하는 경우하고 지금 거부하는 경우도 통역을 안 했어요. 허락할지 말지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허락할지 말지를 뭐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대답해야 된다 요건데 그거는 대답을 해야죠. 근데 지금 문제는 검사가 이제 피고인에게 변호인에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우 대답해야 되는데 검사가 대답을 그러니까 거부 통지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거부한 경우도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 경우 검사가 거부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열람이나 복사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다음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그냥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 통지를 그러니까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설정하셨고 법원에 신청을 해요. 변호인이 신청하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요거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법원에 있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요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하고 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 설정에 있으니까 이거를 읽거나 교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답해야 되는 건 맞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번역하셨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부정문 선택은 잘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에 대한 부정이지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가 자신의 의지로 어떤 권한으로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대답이 우선은 대답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드물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업무가 많거나 이렇게 착오가 있거나 뭐 까먹었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대부분 열람을 허락해서 복사를 해주거나 열람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부하거나 특히 범위를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가 뭐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죠? 또는 아예 대답이 없어서 거부 통지를 안 하거나. 여기 법원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 있는 뭔가를 읽거나 그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검사 쪽 그 검사가 확보한 증거들을 열람하거나 읽거나 복사하는 걸 예,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추가로 뭐 이런 그 관련, 그러니까 추가 정보로,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신청이 있으면 이거를 허락할지 아니면 허락하지 않을지 48시간 이내에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거는 추가해 놓은 거 좋은데 이거 빠졌고요. 이거 통역 안 했고요.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대답이 없는 경우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예, 예.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법원에 그때 그 서류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확보한 서류가 아니라 검사가 들고 있는 서류거든요. 증거 서류거든요. 이것도 공간 설정이 잘못됐죠? 번역을 하실 때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일지라도 이 상황상 보면 검사는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증거 열람이나 복사를 대개는 허락을 하겠죠. 뭐 이미 그 기소장에 공소장에 그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은 증거를 숨기는 거는 검사한테도 사실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뭐 변호인 측도 그렇지만 검사 쪽에서 어떤 증거를 숨기거나 막 뭐 심지어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 이러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제 재판 모독죄나 뭐 이렇게 뭔가 뭐 위조 뭐 이런 뭐 조작이 있었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었거나.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뭐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한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뭐 허락하든 이제 거부하든 뭐 제한을 하든 뭐 48시간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부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면은 어렵냐?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 열람 등산 방법. 저는 방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원. 대변인실 홍보팀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 미션 카드 이런 말씀 안 돼요. 미션 카드 멋있습니다. 열람 등사. 열람 등사를 많이 들어보긴 해보러 가볼까요? 갈까요? 네. 마이크라 가본이라고 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오른쪽은 여기 재판 진행 진행 중인 중인 사건. 공판 중인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실이고 여기는 왼쪽은 이게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실 신청실입니다.
재판 중인 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팬과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찾은 열람 등사 신청서입니다. 그럼 이제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기록 열람 등사에 체크. 일단 한번 가지고 가서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등에다가 어느 거를 적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피고인 등은 이제 사건 번호에 있는 피의자 이름을 적는 거고요. 신청 부분이 어떤 건가요? 신청 부분은 이제 열람 등사를 신청하실 때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주시는 거고요. 수사 중이나 불기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진술 서류나 본인 제출 서류를 제출 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고 재판 확정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채택이 된 경우에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열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를 지우고 열람 등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얼추 다 네. 신청서를 작성한 것 것 같은데 같은데 한번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하고 네. 바로 되나요? 처리 기간은 이제 2, 3일 정도 걸리시고 열람 등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특성소법상 결제가 필요한 거였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나중에 완료 문자가 오면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서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죠? 하루나 이틀. 출장 또 와야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일하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다시 여기를 찾아왔어요. 아, 형 써져 있네요. 제가 오나 보네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X가 쳐져 있네. 아, 현금은 안 된다고 써져 있네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찾으러 왔습니다. 이거 찾으러 왔거든요. 네, 여기 신청하신 네. 카드 좀 여기 이렇게 서류 신청한 서류가 보이면 안 되기 나왔습니다. 때문에 네. 네. 저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입니다. 열람 등사를 성공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미션 성공하셨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이거는 열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등사죠. 복사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고 거부하는 경우가 예, 보통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그죠. 안녕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단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가? 성서는 제출하는 곳이 각각마다 다르므로 이 대개는 뭐 수사 중인 경우겠죠. 성서를 작성하신 후 목록 부분에 이 사람의 인적 사안을 가려야 합니다. 처음 복사를 하시는 분들 중 원본에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본을 절대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피해자의 성명이나 뭐 마킹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한하는 경우죠. 그리고 원본에 있는 CD 및 USB에 있는 기록을
실수로 삭제했을 시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찰마다 가려야 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이며 이메일, 계좌번호 등등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릴 때 필요한 것은 캐시폰, 검은색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며 어느 검찰은 그 다음에 뭐 피해자라든지 뭐 신고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삭제하는 이제 마킹하는 거죠. 캐시폰, 검은색 색연필을 사용 안 하고 커터칼로 도려내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에게 어떤 것을 가리면 되는지 물어보면 직원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가족 정보도 삭제하고요. 가리시고 원본과 개인 정보, 계좌번호나 이런 것도 같이 삭제하고. 복사한 부분을 직원에게 드리면 그러니까 증거 중에는 뭐 계좌번호라든지 계좌 내역, 뭐 운전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 뭐 번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나갔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삭제하죠. 직원이 제대로 가렸는지 확인하는 작업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카드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지방변호사의 복사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남부, 서부, 북부, 동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수원, 인천, 의정부 등등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지방변호사회 카드를 가지고 수원검찰에서 사용을 하려고 복사기에 카드를 넣으면 오류라고 뜨기 때문에 복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지역인지를 잘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준으로 1층에는 공판과가 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민원 접수실이 있습니다. 접수실에 들어가면 순번 뽑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열람 복사를 터치하시면 순번 적힌 종이가 나옵니다. 접수 전에 신청서 밑부분을 보시면 대리 수령인이 있는데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실 입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있으므로 찾기 쉽습니다. 열람 복사 창구에 신청서를 드리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작성하신 번호로 문자가 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인지를 얼마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미리 인지를 사신 후에 드리면 사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검찰 서류가 필요할 때 직접 지방으로 가셔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자가 오면 다시 지방으로 가셔서 수령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이럴 때는 이해와 같이 현재 있는 곳 근처에 검찰로 가셔서 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하시면 원거리 접수증을 받습니다. 사본 수령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보냈을 시 공용 절차 방법은 1번 관할 검찰청으로 열람등사 신청서를 송부 2번 네, 원거리 등사 신청도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어떤 48시간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법원에 신청하는 건 맞는데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대상은 이쪽이어야 됩니다. 검사가 확보한 증거에 대시 법원에 서류가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네, 6번이죠. 예, 마지막 문장 같죠. 자,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따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열람 등사하여 변호인과 신중하게 상의하고 증거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하죠. 판사죠. 판사는 그러니까 채택된 인정된 증거 목록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기각됐거나 탄핵됐거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증거만 보고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죠. 판사는. 그렇죠? 예. 후반부 내용을 근데 먼저 했네요. 근데 사실은 이 증거 목록이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제출하면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동의하면은 채택이 되겠죠, 웬만하면.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하고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하고 심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 신문도 하고 뭐 조사했더니 뭐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채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판사로 넘어가네요. 네, 2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